자, 이번에는 91페이지 주 2번의 취득가액이죠. 이 취득가액 박스 상당히 중요한 박스인데요. 세무상 취득가액이라고 해서 결산상 취득가액 더하기 구분계상 현재가치 할인 차금 빼기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를 빼줍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죠. 이 박스 암기하셔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십몇 년 전에 회계사 공부할 때요, 이 박스 절대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냥 암기해버렸어요. 암기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이해는 시켜드려요. 이해는. 자, 제가 15년에 3억에 팔았고 2010년에 2005년에 1억에 샀다고 그랬죠. 그때 잘 보세요. 요거 지금 주 2번은 3억 배우는 거예요? 1억 배우는 거예요? 뭐 배우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1억 배우는 거죠? 잘 보세요. 2005년에 1억 주고 살 때요, 1억을 단번에 그 당시 상대방한테 다 한 번에 현금으로 줘버리고 샀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씩 5년 동안 나눠서 주는 조건으로 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죠? 나 지금 2015년에 3억 판 거 배운다고요? 10년 전에 1억에 산 거 배운다고요? 10년 전에 1억에 산 거 배우는데 그 당시에 단번에 1억을 현금으로 줘버렸을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나한테 파는 분한테 내가 돈이 없다며 5년 동안 2천만 원씩 주겠다고 해서 샀을 수도 있어요. 맞죠? 만약에 후자로 샀다면 현재 가치 7천만 원에다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3천만 원을 더해서 1억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박스 보세요. 박스 첫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면 1억 더하기 0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0.7 더하기 0.3으로 계산하면 돼요. 어려워요? 아니, 내가 이번에 3억에 팔았는데 10년 전에 한 번에 1억 주고 샀든 5년 동안 나눠서 1억 주고 샀든 지금 여기에 그냥 얼마 들어가면 돼요? 1억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나오면 내가 10년 전에 1억 주고 샀다라고 나올 거고요. 문제를 꼬아낼 거면 내가 10년 전에 7천만 원의 현재 가치로 샀고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이 3천이었다라고 줄 테니까 이렇게 더하시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했을 때 이해를 못했을까? 나 이거 이해가 안 돼서 외웠거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잘 보세요. 1법으로 해서 1억을 적었든 2법으로 해서 1억을 적었든 아무튼 1억을 적었는데 내가 이 건물이 토지가 아니고 상가였다고 쳐요. 상가. 그 상가를 10년 전에 1억에 사서 이번에 3억에 팔았어요. 이 상가는 무슨 상가냐? 내가 식당을 했던 상가예요. 나는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이 상가에서 무슨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냈겠어요?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알죠? 근데 이 상가를 지난 10년 동안 뭘로 비용을 인정받아 왔겠어요? 감가상각으로 비용을 인정받아 왔겠죠. 만약에 그 10년 동안 감가상각액이 약 2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10년 동안. 그러면 2천만 원은 지난 10년 동안 사업소득 계산할 때 나한테 효자였어요? 불효자였어요? 효자였죠. 어려워요, 강의가? 아니, 이 1억짜리 상가를 지난 10년 동안 음식점을 하면서 감가상각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나의 사업소득을 줄였을 테니까 효자였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번에 10년 만에 그 상가를 팔면 이 2천만 원만큼은 이미 비용을 인정받았으니까 이번에 또 취득가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빼주는, 즉 비용을 인정받아버리면 몇 중 혜택이죠? 2중 혜택이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제는 여기서 다시 2천만 원을 차감을 합니다. 2천만 원을 차감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이번 기회에 취득가액이 1억 2천으로 는다는 거예요. 8천으로 준다는 거예요. 아, 제발 멍 때리지 마시고요. 이게 산수잖아요. 산수. 이게 뭔 세법입니까? 산수지. 다시 지난 10년 동안 그 상가에서 2천만 원을 감가상각비 인정받아서 사업소득 계산할 때 혜택을 받다, 불이익을 받다? 혜택을 받으니까 지금 여기서 2천만 원을 빼면 지금 취득가액이 1억 2천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8천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잖아요. 취득가액이 줄어들어야 양도차익이 더 커져서 이번에는 불이익을 볼 거 아닙니까?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외우시라니까요. 이해 안 되면 외우는 거예요. 저처럼 이해 못하면서 공부하면 외우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걸 외울 필요가 없지. 뭐하러 외워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 자, 근데 비용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만 빼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이거 3천만 원 현재가치 할인차금 잡았다면 지난 10년간 매년 사업소득을 내면서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상각하면서 이자 비용 같은 걸 또 비용으로 인정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소득에 그때 그 당시에 이자 비용 등으로 혜택을 봤을 테니까 이번에 취득가액은 키워야 불이익이다, 줄여야 불이익이다, 줄여야 불이익인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죠? 취득가액은 키워주면 오히려 유리한 거고 줄여주면 불이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줄어들수록 이게 커지니까 불이익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빼주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1 더하기 0으로 계산했던 10년 전에 0.7 더하기 0.3으로 계산했던 1억을 더하시면 되고 1억을 구하시면 되고 거기서 지난 10년 동안 재미봤던 감가상각비 빼주고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에 대한 이자 비용을 빼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 사례는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만들어 온 사례니까 뭐 혼자 보시든 안 보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에 있는 박스 100% 이해했으면 가운데 있는 사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생각하세요. 주 3번의 기타 필요 경비죠. 양가로 1번 자본적 지출, 자산의 가치 증가 등 사후적 취득 개념. 무슨 말인지 알죠? 취득가액을 1억을 빼주든 자본적 지출을 여기서 2천만 원 빼주든 결국은 1억 2천만 원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본적 지출은 사후적 취득의 개념이고요. 양가로 1번의 양도 비용 등이죠. 동그라미 1번 자산 양도 직접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소개대 등. 아까 그 제가 2번 앞 시간 설명할 때 이미 설명했었죠. 이런저런 중개수수료 같은 거. 동그라미 2번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이거는 주식 양도시만 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가로 열고 공인회계사 그 세무사한테 세무 대리 비용. 4번 취득 관련 쟁송이 있을 경우 직접 관련된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등. 파란색 조심하세요. 부동산 매매 해약으로 어쩔 수 없이 위약금 들어간다면 이건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갑자기 내가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그거 해약해버려서 상대방한테 페널티를 물어준다. 그건 지사정이죠. 자기의 변심이니까. 동그라미 5번 취득등록세.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10년 전에 살 때 취득세나 등록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본적 지출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다 국가에다가 뭐를 입증해야만 필요경비 인정해 주게요. 영수증 입증해야 하는데 이 취득등록세는 특이하게 납부 영수증을 10년 전에 잃어버렸어도 무조건 비용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가로 열고 그 당시 취득등록세 세율만 안다면 국가가 내가 취득세 낸 거 알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요. 이거는 영수증 없어도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6번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및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라고 해서요. 이거 이미 법에서도 설명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취득을 요하는 토지나 건물이나 그 자동차를 사면 어디 가서 등록한다? 구청 가서 등록하게 돼 있어요. 취득세 내고 이제 구청에다 취득 등록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뭐를 사라고 한다? 만기 채권을 사라고 한다. 7년 만기, 10년 만기. 그거 산다 바로 팔아버린다. 바로 팔아버린다. 그래서 매각 차손이 만약에 1,000만 원 발생하면 기타 필요 경비에 거기 매각 차손을 그대로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 화살표 내용, 가로 내용이 각각 함정으로 나오는데요. 만약에 단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팔았어요. 이런 사람은 내 주변에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에 가서 취득세 낼 때 그 뭐 7년 만기, 10년 만기 장기 그 채권을 은행에 바로 팔아서 1,00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지. 뭐 사채업자한테 팔거나 그런 사람은 제가 실무에서 본 적은 없어요. 수업 목적으로 기억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동일한 날, 이럴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할 때 가정한 매각 차손까지만 빼주는 거지 사채업자한테 팔아서 막 2천만 원 손해났다고 2천만 원 빼주진 않아요. 금융기관에 팔아서 1,000만 원만 손해난다면 1,000만 원까지만 빼준다 이겁니다. 양가로 3번 폐 없이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액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매입 시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 다시 납부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를 양도소득세 과세 시 여기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데요. 요거는 부가세를 배워야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니까 지금은 굳이 아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례 혼자 보시면 되고요. 주 4번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상 3년 이상 보유한 토, 건, 조합원 입주권까지만 됩니다.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돼요. 주식 같은 거 10년 만에 팔았다고 이거 빼주는 거 아닙니다. 토건, 조합원 입주권 요거까지만 됩니다. 단 두 가지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미등기 자산하고 비사업용 토지는 페널티로서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표 안에 또 펴보시면 3년에서 4년 동안 팔면 오른쪽 세로 보세요. 오른쪽 세로 일반 3단 구구단이죠. 3, 3은 10. 우리는 오늘부터 3, 3은 10. 네? 오늘부터 3, 3은 10. 4년에서 5년 사이에 팔면 4, 3, 12. 5년에서 6년 사이에 팔면 3, 5, 15. 그래서 9년에서 10년 사이에 팔면 9, 3, 27. 10년 이상이면 11년째 팔든 12년 차에 팔든 그냥 30% 됩니다. 가운데 세로 1세대 1주택은요 8단 구구단인데요. 3에서 4년 사이에 팔면 3, 4에 24. 4년에서 5년 사이에 팔면 4, 8에 32. 9년에서 10년 사이에 팔면 9, 8에 72. 10년 넘어가면 15년이든 20년이든 그냥 무조건 80%입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자. 선생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인데 왜 1세대 1주택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줍니까? 어차피 비과세니까 이거 다 0인데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줍니까? 그거 좋은 질문이네. 물론 제가 스스로 질문했지만 거기 꽃표시 보시면요. 고가주택 등 즉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빼줍니다. 이해하셨죠?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세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고가주택이거나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세금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세금을 안 낼 뻔한데 세금을 낸 거기 때문에 무려 80%까지 빼주는 제도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오른쪽 세로에 30%로 빼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 또 물어보자. 이거 올림이에요? 내림이에요? 그러니까 3년에서 4년 사이에 팔면 3년으로 해주는 거예요? 4년으로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칸을 3, 3은 9라고 했어요? 4, 3은 10이라고 했어요? 3, 3은 9라고 했죠? 그래서 무조건 내림을 해주는 규정입니다. 꽃표시 2번의 보유기간이죠.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경우는 자산 취득일에서 양도일까지고요. 예에 보시면 배우자, 직계, 존비소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라고 이따 배우는데 그런 경우는 증여한 배우자, 직계, 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고요. 그 다음 땡마크 가업 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도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주 5번이죠. 여러분 정말 길죠. 그 중에 마지막입니다. 주 5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해서 양가로 1번 대상 미등기만 아니면 모든 양도소득 대상 자산에 250만 원을 기본으로 빼줘요. 자, 주 4번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누구만 됐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누구는 빼기로 했죠? 미등기 양도자산하고 비사업용 토지를 빼주는데요. 주 5번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오직 미등기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토지, 건물 같은 것만 되는 건 아니고요. 뭐 다른 것도 다 250만 원을 기본으로 빼줍니다. 단 1년에 한 번. 1년에 땅을 아무리 여러 번 팔아도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번. 자, 양가로 해본 공제금액 보시면요. 1그룹인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 자산 기억나요? 우리 양소세 첫 시간에 1그룹, 2그룹으로 나눴잖아요. 2그룹에 주로 뭐가 있었죠? 2그룹에 주로 주식이 있었죠. 자, 1그룹 250만 원, 2그룹 일반 주식도 250만 원입니다. 제가 1년에 딱 한 번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1그룹 따로 250만 원, 2그룹 따로 250만 원이니까 여러분이 진짜 부자라면 최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내년부터 반가로 3번에 산그룹, 코스피 200 선물 등도 추가되니까 걔들도 또 250만 원을 빼줄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양가로 3번 공제 순서죠. 동그라미 1번 감면소득 외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해 주고요. 감면소득의 양도소득 중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빼줍니다. 말씀드렸죠? 올해 내가 토지를 2월달에도 팔고 3월달에도 팔면 각각 250도 아니요. 125씩 안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먼저 판 거 하나만 250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만약 동시에 양도한 경우는 납세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공제하는 거지 양도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날 토지 건물을 팔아버렸으면 토지에서 250을 빼든 건물에서 250을 빼든 같은 날 팔았으면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이럴 때 세율이 높은 해에서 250을 빼줘야 세부담은 최소화되겠죠. 옆 페이지 주 6번의 양도소득세율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시험에서는 과세표준까지만 물어보지 양도세율은 물어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율을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미등기 자산은 무조건 70%예요.
최악의 페널티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기본세율, 즉 6, 15, 24, 35, 38에다가 10%를 더 얹어버리고요. 등기분중 1년 미만 양도분, 그러니까 내가 토지 건물을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마음이 변심해서 바로 팔아버리면 양도차익의 무려 50%가 세금으로 나오죠.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내가 나중에 땅 사면 절대 1년 안에 안 팔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을 했었는데요. 참 당돌한 수강생이죠. 뭔 땅을 사, 내가 돈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돈이 많아져가지고 토지나 건물을 샀다가 팔 때는 1년 안에 파시면 손해예요. 왜냐면 국세청은 이거를 투기 목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솔직히 1년 안에는 땅값이 또는 부동산 값이 완전히 폭등하지는 않으니까 아마 1년 안에 팔면 양도 차익 자체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뭐 50% 나온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등기분 중 1년에서 2년 이상 보유는 40%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일반적인 경우는 기본세율 아시죠? 6, 15, 24, 35, 38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기타 자산은 그 일반적인 경우는 기본세율, 자산 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 무려 50% 이상인 왜 특정 주식 A, B 배웠잖아요. 그것도 10%를 얹이고요. 양가로 3번 일반 주식 2그룹 있었죠. 2그룹. 자, 중소기업 주식은 10%, 비중소기업 주식은 20%까지 해주는데 꼭 표시 5번 보시면 최대 30%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밑에 참고 박스는 혼자 보시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례와 다음 페이지 풀이까지가 전형적인 1차 수준의 시험 문제니까 반드시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챕터 9.4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죠. 나름대로 말문제 대비하시는 중요한 토픽이에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도. 왜 양소세에서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도 시험에 곳곳 나오냐, 곧잘 나오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은 기간이 중요하죠. 뭐 2년 만에 팔았냐, 3년 만에 팔았냐 기간이 중요하니까 취득시기,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을 카운팅을 잘해야 이게 2년인지 3년인지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문제로 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유상양도는요. 대금청산이 분명하면 대금청산일, 그 다음에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주는 일은 없다고 그랬죠. 잔금도 안 치렀는데 소유권 이전해주는 착한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등기 접수일, 그 다음에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장기할부 주권은 인도일, 사용수익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에 빠른 날.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인사, 대, 소중 빠른 날 하라고 그랬는데 장기할부로 사고 팔면 아직 잔금을 치르려면 멀었죠. 3년 후에 잔금을 치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사, 대, 소중에 대 빼고 인사, 소중에 빠른 날입니다. 양가로 3번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 검사 필증 교부일인데 단 사용 검사 전 사용했으면 사용일, 건축허가 없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 승인일. 양가로 4번에 상속 증여를 취득할 때는 상속 개시일, 증여일 되겠습니다. 주 1번 양도자가 부담할 양소세를 양수자가 대신 부담할 수 있다고 그랬죠. 1억에 산 거를 50억에 파니까 상대방이 세금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양도하는 거에 세금 대신 10억 내주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앞시간에 이런 거 나왔죠. 자, 그런 경우에 계약금을 양수자가 대신 양소세를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는 양소세를 제외한 금액, 즉 50억만 내버리면 나는 사고 판 거지 내가 대신 내주기로 한 10억은 뭐 1개월 후에나 2개월 후에 늦게 내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 본래 금액인 50억만 주고받으면 이미 대금은 청산된 겁니다. 주의, 해당 자산의 양도 금액을 월부, 연부 등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동그라미 1번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고 동그라미 2번 소유권 이정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할부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우리는 보통 장기할부라고 부르고 있고요. 주 3번에 기타의 경우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라고 해서 반가로 1번 공익사업 수용은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해독이니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9.5에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이죠. 양가로 1번 예정신고,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7월 5일날 땅 파시면 언제까지? 2개월이니까 9월 5일까지 신고하십니다.가 아니라요.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7월 말일부터 2개월이면 9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는 거예요. 가로 열고 주식의 양도일은 분기 말이 2개월입니다. 즉 7월 5일날 주식을 팔았으면요.
그 분기 말, 즉 9월 말부터 2개월이니까 11월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은 시간을 더 줍니다. 자, 물론 이게 상장 주식은 아니에요. 상장 주식은 세금이 안 나온다니까요. 비상장 주식이겠죠. 여러분 부모님이 땅 파시면, 토지건물 파시면 꼭 이거 알려드려야 돼요.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알아서 엽서가 날아오더군요. 우편 엽서가 날아와서 뭐 2개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신고하시라고 날아오더라고요. 자, 반가로 1번, 일반적으로 예정신고세액은 지금 배운 것처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뺀 다음에 양도세를 곱하면 되는데, 반가로 2번 2회 이상이죠. 부럽네요. 그러니까 4월에 토지건물 팔고 9월에 토지건물을 또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미 4월에 신고한 과세표준하고 이후 9월에 신고하는 과세표준을 두 개를 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토지건물을 1년에 여러 번 팔면 팔 때마다 지난번까지 판 거를 더해서 누적으로 계속 세금을 내는 거예요. 불쌍하죠. 근데 빼기 당연하지만 올해 안에 이미 4월에 팔았던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당연히 빼줘야겠죠. 당연히. 양가로 2번 확정신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종합소득세 합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5월달에 합산과세 하는 거 아니라고요. 차기 5월에 확정신고의 의무만 있을 것이지 합산신고하는 건 아니라고요. 단 동그라미 1번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했거나 그러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아예 없습니다. 즉 여러분 부모님이 웬만한 사람은 1세대 1주택이라고 가정하면 그거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간다고 해서 5월달에 확정신고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대다수 국민들은 이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할 겁니다. 동그라미 2,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하고 동일연도에 다른 상가나 토지를 팔아가지고 이미 예정신고를 지금 위에 있는 칸처럼 해버리면 이때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마칩니다. 일부. 자, 지금부터 9.6의 양도소득세 특수문제는요, 2부입니다. 2부. 여러분, 제가 이 양도소득세 특수문제라고 해서 1차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온다고 믿으시면 큰일 나요.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특수 토픽을 뒤로 좀 빼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 책을 쓸 때요, 좀 쉽게 쓰려고 대부분의 교재에는 지금부터 나오는 9.6이 9.5 앞에 막 여기저기 혼재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진짜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양도세를 어려워하길래 일부러 양도세 특수문제를 9.6으로 빼놨습니다. 여기서부터 후반전입니다. 이건 공부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해야 되니까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특수문제 6가지인가 있던가요? 1번에 고가주택, 2번에 부담부증여, 3번에 양도차손, 4번에 배우자 이월과세, 5번에 양소세 이중 과세조정, 그 다음에 6번에 국외자산 양도까지 해서 6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아주 힘들어하죠. 힘들어하는 거, 근데 실제로 힘든 것도 있고요. 그렇게 힘들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냥 나는 이거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마음 편히 생각하세요. 내가 시험 보는 해에 이게 안 나오겠거냐고 믿으시면 되는데 조금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수문제도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1차 시험에. 자, 1번의 고가주택 과세표준입니다. 양가로 1번에 이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이지만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중 9억 원까지 비과세,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입니다. 제가 1세대 1주택은 원래 비과세인데 9억을 넘기시면 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9억을 넘겼어도 전액이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9억을 넘긴 부분만 과세가 돼요. 어려우세요? 예전에 5억에 샀어요. 표류경비는 1억 들어갔어요. 이번에 10억에 팔았어요. 고가죠? 그러면 양도차익이 얼마예요? 4억 나오죠? 대박이죠? 가 아니라 이 4억을 다시 곱하기 얼마에 팔았다고요? 원래 얼마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고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하면 10분의 1만 과세되네요. 대박! 이거 너무 부자들한테 좋은 규정이다. 그쵸? 만약에 12억에 팔았다. 다 구하신 다음에 얼마만 과세되죠? 12분의 3만 과세돼요. 어려워요? 20억에 팔았다. 얼마만 과세되죠? 다 구하신 다음에 20분의 11만 과세돼요. 55%만 과세돼요. 그러니까 내 집이 너무 부자라고 해서 너무 양소세를 벌벌 떨 필요는 없어요. 맞죠? 게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몇 프로라고요?
80%까지 된다니까요. 80%까지 최대. 나도 이런 집이 하나 있었으면. 자, 박스 보시면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설명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해서 안분 없이 그룹별로 얘는 250만원 공제합니다. 얘도 250 곱하기 뭐 10분의 1, 12분의 3을 하진 않아요. 그냥 250은 그냥 250 해줍니다. 2점 부담부증여죠. 부담부증여는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양가로 1번은 이미 부담을 조건을 제가 집어넣었죠. 그러면 좀 쉬워요. 부담을 조건부로 증여하는 겁니다. 자, 가운데 있는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규정입니다. 표정 관리 하셔야 돼요. 이거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부담부증여. 상당히 재밌는 그림이죠. 아버지가 어느 날 나한테 성종아 일로 와봐라. 예 아버지, 내가 살 날이 별로 안 남은 것 같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미리 준비하자. 내가 너한테 토지 줄게. 토지 1000억짜리 증여할게. 표정 관리 하셔야죠. 웃어야지 울어야지. 아버지 별 말씀을요. 근데 또 주실 거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다 임마. 너 근데 한국말까지 다 잘 들어라. 내가 예전에 은행에서 돈 빌려온 적 있다. 이게 1번이요. 얼마 빌려왔어요? 300원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번에 토지를 증여할 건데 그 토지 살 때 은행에서 300원 빌려왔다. 차입금 300원 있는데 미안하지만 네가 토지만 가져가지 말고 뭐까지 같이 가져가라. 이 300억의 부채도 같이 가져가라. 즉 부담부 증여. 자기가 이 300억의 차입금을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한 거예요. 증여 받은 거예요. 부담하는 조건부로. 어렵지 않죠? 처음 듣지만 어렵진 않잖아요. 결국 이 300억은 나중에 누가 갚습니까? 내가 갚아야죠. 상환 뭐라고 써있어요? 대신 변제. 어려워요? 자, 결론적으로 내가 아버지 대신 300억을 은행에 갚는다는 소리는 이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아버지한테 300억을 줬고 아버지가 300억을 갚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나는 공짜로 얻었다 아니면 300억에 샀다? 300억에 산 겁니다. 이거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난 아버지한테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300원에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결국은 아버지는 나한테 얼마에 공짜로 준 겁니까? 700억을 공짜로 준 거죠. 어려워요? 자, 한번 볼게요. 이미 부담을 조건부로 증여하죠. 화살표 보세요. 증여재산에 포함된 채무 중 일부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입니다. 진정한 증여가 아닌 일부의 채무 부담이 있으므로 이 금액은 양도로 보고 양속세를 과세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산식 좀 볼까요?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반가로 4번 다 뭐분의 뭔가를 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앞 시간에 왜 제가 금방 앞에 9억을 넘어가는 금액도 10분의 1만 과세하거나 12분의 3만 과세한다고 했죠. 9억 초과하는 것도 똑같아요. 다 구하신 다음에 전체 내가 1000억을 증여받았는데 그 중에 얼마는 내가 내고 있다? 채무부담에 300억은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는 세금 내야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분모분의 분자 보시면 다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가액, 또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가액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앞 페이지 1점하고 옆 페이지 2점을 같이 설명하는지 알죠? 똑같다니까요, 계산 구조가. 표정들이 나를 못 믿는 표정인데 그 밑에 있는 사례 2개 풀어보세요.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되게. 말만 이 2개는 특수 토픽이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잘 한번 풀어보시도록 합니다. 자, 다만 분모 중에 몇 개는요, 시가를 쓴 적도 있고 기준시가를 쓴 적도 있어요. 반가로 2번 보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1번, 아까 왜 실사감기 중에서 실질취득가액 같은 걸로 하면 분모에 실제 시가가 들어가요.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실사감기라고 해서 기준시가 써버리면 분모에 때는 기준시가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반가로 4번. 그럼 결국 증여가액은 얼마라고요? 제가 여기서 증여가액이 1000이라고 했어요? 300이라고 했어요? 700이라고 했어요? 700이라고 했죠? 반가로 4번.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 빼기 채무인수액입니다. 예를 보시면 1000억에 내가 증여를 받았지만 300억은 내가 직접
아버지 대신에 갚는 거니까 나는 결국 300억 주고 산 거고요. 증여가액은 700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밑에 사례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97페이지 3점에 양도차손의 공제까지 하고 잠깐 쉴까요? 양가로일본의 의미, 기중 여러 자산을 양도한 결과 어느 자산에서 양도자산이 발생할 때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굿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진짜 굿인지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밑에 사례 보세요. 사례 보세요. 이분은 내가 보기에 대단한 부자신데요. 1년 동안, 이건 1년 동안 한 번만 계산하는 거니까 1년 동안 무려 5개를 팔았어요. 정말 부자죠. 토지 A, 토지 B, 건물 A, 건물 B, 비상장 주식까지 5개를 팔았는데 잘 보시면 1그룹과 2그룹을 제가 딱 나눠놨죠. 1그룹과 2그룹 사이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그룹 따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2그룹 따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지 1그룹과 2그룹까지 통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진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1년에 토지 건물을 여러 개 파는 사람 중에 하나는 플러스 100의 이익이 났고 하나는 마이너스 40의 손해가 났다면 마이너스 40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100에 대해서 온팡 세금을 다 내느냐, 아니면 플러스 100과 마이너스 40을 통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6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냐 이거예요. 당연히 전자의 후자예요. 이거를 양도차손의 공제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칸에 굿이라고 붙여놨잖아요. 뭐 아무튼 한두 개에서는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래도 다른 플러스하고 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줄여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굿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양가로일본의 1단계 보시면 양도차손은 일단 같은 그룹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만 공제한다고 되어 있네요. 같은 그룹. 그러니까 1그룹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는 거지 1그룹하고 2그룹을 막 넘나들 수는 없습니다. 다른 그룹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차손 금액은 공제 불가능하죠. 양가로 3번의 2단계죠. 1그룹과 2그룹의 각각에 대해서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양도차손을 공제하는데요. 2-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동일 세율에 적용받는 자산부터 일단 공제하고요. 2-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가로 열고 이때 양도소득 금액 비율로 안분하라고 되어 있네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사례 보시면 되는데요. 사례 보시면 1그룹의 토지 A, B, C, D가 있는데 이거 세율이 나와야 문제 풀 수 있거든요. 보다시피 A는 미등기, B는 기본 세율, C는 50%, 아니구나. 건물 A는 50%, 건물 B는 기본 세율이죠. 2-1 같은 세율부터 통산하라고 그랬고요. 2-2 나머지 다른 세율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단, 선생님 아까 왜 처음에 선생님이 이거 딱 써주고요. 2글자씩 7줄이니까 14글자만 외우면 된다고 했고 여기 사이에 있는 뭐 3줄 생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3줄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죠. 사례 양가로 3번 양소금액 1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양소금액 2 나오죠? 맞죠? 자, 페이지 89페이지 가보시죠. 89페이지 가보세요.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 빼기 기타 필경하면 양도차익 나오죠? 거기서 장보특공을 뺀 것까지를 실은 양소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양도소득금액. 그러니까 요 사이에 실은 양소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설명을 안 했을 뿐이지. 가끔씩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뭐 차이까지 구하라, 과세표준까지 구하라는 문제가 있는데 가끔씩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250 빼기 직전에 여기까지만 구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요거를 양도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요건 좀 희박해서 잘 안 나오는데 다시 97페이지 오시면 박스에 2-2에 이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짜증나죠? 아니 사례 풀어보시라니까요. 사례 풀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사례 풀어보시고 한번 파악하시면 되고요. 1차 시험에서 이렇게 좀 요새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좀 어려운 특수토픽이라고 출제 교수들이 생각하는지 이건 잘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4점은 좀 기니까 또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